하수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어떤 감염병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감염병입니다. 이는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전염성은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 곤란, 그리고 인후통, 두통, 가래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비말 전파, 그리고 접촉 전파로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인데요. 이 비말 전파에서 비말이 좀 어렵죠. 비는 날리다, 말은 침방울이라는 말로 이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였을 때 그 사람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접촉 전파로도 가능합니다. 이 감염된 사람의 이 침 같은 게 묻은 물건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그 물건을 손으로 만졌다가 그 손으로 자신의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어서 감염되는 이러한 접촉 전파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서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또 특히 닫힌 공간 안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였을 때 그 전파의 확산 규모가 매우 커집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는 대충 물로 휙휙 씻는 것이 아니라 비누를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 등 손 전체에 꼼꼼하게 묻히고 30초 정도 거품을 냅니다. 그렇게 손을 꼼꼼하게 씻은 후에도 물에 손을 헹굴 때에도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구 학생들은 등교하기 전에 그리고 등교하고 나서도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또 중간중간에 교실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해서 깨끗한 손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여기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식빵이 있는데요. 컴퓨터 자판에 문지른 식빵, 아예 건드리지 않은 식빵, 손으로 만진 식빵,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만진 식빵, 5번째로 손 소독제로 닦고 만진 식빵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식빵 중에서 어떤 식빵이 세균 번식이 가장 적을까요? 자, 정답은 4번.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만진 식빵입니다. 우리 3번 식빵을 보면 이 식빵이 되게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고 또 썩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4번 식빵은 되게 깨끗해요.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특이한 거는 5번 손 소독제로 닦았는데도 저렇게 곰팡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실험을 보면 왜 우리가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 소독제만 쓰는 것보다 우리 귀찮아도 꼭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나서 손 소독제를 함께 병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올바른 손 씻기 실험 카메라를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도 조금 찔리는 그러한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속에 마지막에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죠. 우리 그 영상을 잘 참고를 해서 손을 올바르게 잘 씻어서 우리 코로나19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앞서서 배웠죠.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나도 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타인에게도 전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기침을 하거나 혹은 마스크가 없다 하면 당장 내 옷소매에 기침을 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튀지 않게, 그리고 내 손에도 침방울이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침 예절이라고 해서 자기 손에 애취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올바른 에티켓이 아닙니다. 자기 손에 이 침방울이 묻고 그 침방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나 내 옷소매에 기침을 합시다. 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이 스티커 많이 봤죠? 잠깐 3초 동안 잠깐 스탑 해놓고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내가 잘못 착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다음 재채기 사진이에요. 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진인데, 기침할 때 저렇게 침방울이 멀리 튑니다. 따라서 나는 작게 기침을 했다 생각해도 이 정말 쬐끄만 이 침방울들이 멀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그리고 옷소매에 기침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음으로는 기침 예절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응답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개학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이러한 점검 문자를 보낼 텐데 이를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께 꼭 응답을 하길 바랍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자기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 반에도 밤낮이 바뀐 학생들이 많은데 등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밤낮을 정상으로 돌려서 이렇게 자기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몇몇 되게 고위험의 장소들이 있죠. 노래방, 코노 같은 데 여러분 많이 가죠. 코노, 당분간 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PC방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최대한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다음으로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세요. 그리고 집에 온 다음에도 반드시 꼭 손을 씻읍시다. 그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위 아래에서 보이는 것 같이 콜센터 1339 있죠? 여기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덕양구 보건소에 문의를 하세요. 그 다음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고 열이 내렸거나 혹은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그때 담임 선생님께 꼭 말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 등교하기 전에 전날 어떤 준비물을 싸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마스크 꼭 끼고 등교를 해야 합니다. 특히 뭐 마스크 여러분 뭐 잠깐 벗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학교에 오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개인 물, 그러니까 개인 물컵이나 텀블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막 정수기 같은 데에 물 담을 때 닿잖아요. 그 입구 쪽이. 그러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개인 물통에 물을 담아서 오는 게 제일 좋겠죠. 세 번째로 개인 양치 도구, 네 번째로 개인 손수건. 이렇게 네 가지 꼭 챙겨서 우리 등교하도록 합시다. 특히 마스크는 꼭꼭 착용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등교 시 지켜야 되는 일에 대해 말할게요. 먼저 우리 다이스 학생 건강 자가 진단 있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매일매일 등교 전에 꼭 해야 됩니다. 저희 반 학생들도 몇몇 지금 안 했는데 이름 말은 안 해야겠지만 꼭 지금 보았을 때 지금 바로 하세요. 자, 다음 등교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한 후에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학교에 오면 안 돼요.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합시다. 다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단, 소아 당뇨나 심장 질환, 천식 같은 게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을 착용을 합니다. 네, 다음, 등교할 때 2m 이상 거리 두기, 그리고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네, 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시 이전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8시 이후에 등교를 해서 발열 검사가 끝나면 손소독을 한 후에 교실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다음 4교시 후에는 2차 체온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체온 측정을 하고 꼭 손소독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화장실 갈 때 그리고 이동 수업일 때 외에는 가능한 한 교실 내에서도 그리고 교실 외에서도 불필요한 이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움직임을 자제를 하고요. 또 교실 창문, 앞뒤, 출입문 다 열어서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수업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최대한 창문이랑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손 씻기. 운동할 때 쉬는 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등교하자마자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마스크 착용 전후에 모두 그러니까 그냥 손을 자주 씻으면 돼요. 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감염 학생 그리고 이중성 학생 및 가족을 놀리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얼마나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지 가늠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코로나야 너 코로나야 이렇게 놀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이렇게 등교 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으로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얘기를 첫 번째,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면 안 돼요. 우리 눈, 코, 입 되게 무의식적으로 자주 만지죠? 그러니까 손을 자주 꼭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컵 같은 거,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은 공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분간 우리 나 볼펜 빌려줘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다음,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때 등교하지 않고 바로 담임 선생님께 말해야 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두 번째, 해외여행 갔다 왔거나 국내에 코로나19 집단 발생 지역, 최근에 이태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갔다 온 경우. 세 번째,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때, 격리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다음, 등교 중지된 경우 생활수칙 지키기.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을 때 유증상자 혹은 확진자 학생들인 경우에는 바깥 외출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격리 생활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세 번째,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는 시켜줘야 합니다. 네 번째, 식사는 혼자서 하기. 우리 이렇게 좀 많이 외롭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예방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듣느라 힘들었죠. 우리 5월 27일 수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